10월 10일 10분 낭독.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성공을 부르는 화술. 우리는 자신 이외에 의사소통을 하는 4가지 방법이 있다. 그 4가지의 접촉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는 하는 것, 그리고 보여주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태도인 것이다. 특히 중요시되는 것은 어떤 태도로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나는 처음으로 연설 강좌를 열었을 때 내가 하는 말의 울림과 억양을 조절하는 훈련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 큰 성인에겐 음역이나 억양을 조절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장시간을 투자하여 음성에 의해 의사를 전달하는 기술을 습득하려 한다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연설 능력을 습득하고자 한다면 이것보다는 자신이 타고난 음성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는 억양을 조절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그보다는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벗어나는데 할애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면 본인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었고, 더불어 꾸준한 노력으로 성취감도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긴장하는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자신이 스스로 껍데기를 벗어버린다면 세상은 나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벗어던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이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바로 긴장하여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정신적인 면도 포함되는 것이다. 아무리 대담한 사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당신이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서너 살짜리 아이라면 단상에 올라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서도 어렸을 때 지녔던 무의식적인 자연스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당신은 갖고 있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10중8구 몸과 마음이 긴장하여 자신을 거북이의 껍데기 속으로 숨겨놓고 싶어질 것이다. 다 큰 어른에게 화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길 가다 이유 없이 얻어맞았을 때 반응하는 것처럼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내 강습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중간에 말을 중단시키고는 더 자연스럽게 하라고 주문해 본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심한 나머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다는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딱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들었다. 어떤 때에는 소설이나 희극의 대본을 사투리로 표현해야 하는 대목을 실연해 보라고 주문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직접 실연을 하면 모든 것을 그 상황에 맞춰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강생들의 실력이 갑자기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재미있게 의사표현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그 중에 몇 사람은 연기 실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일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껍데기를 벗어 던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든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시원하게 표현할 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새 장 안에 갇혀있던 새가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왜 연극과 영화에 열광할까? 그것은 바로 자신과 같은 인간이 어떤 제약 없이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극이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가감없이 드러난 인간의 감정과 내면을 제약 없이 즐기기 위해 연극과 영화를 보는 것이다. 이야기를 마음대로 각색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대담하고 또 개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화술을 구사하는 연사를 존경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계대전이 끝난 몇 해 후, 우연한 기회에 나는 스미스경 형제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스미스경 형제들이 최초의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호주 정부로부터 약 5만 달러의 상금을 받은 뒤였다. 그들의 성공은 영국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국왕은 그 두 사람에게 기사의 자기를 수여했다. 그런데 유명한 사진작가 허를리 데이비가 그 비행여행을 소재로 활동사진을 찍기로 결정을 하여 내가 그 두 사람의 화술을 위해 훈련시키게 되었다. 즉 그들이 비행 과정을 묘사하는 일에 관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연습시켰던 것이다. 그 뒤 그들은 몇 개월 동안 런던 필하모닉 홀에서 하루에 2차례씩 교대로 강연을 하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똑같은 경험과 비슷한 내용의 강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두 사람의 강연에는 단순히 계산된 언어 말고도 중요한 무언가가 더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말의 향기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느낌은 확연히 달라지는 법이다. 한 번은 음악회를 보러 갔는데 어느 젊은 여성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 여성은 파드로이스키가 마주르카를 연주하는 동안 악보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었다. 파드로이스키는 그 여성이 예전에 연주했던 곡과 같은 것이었지만 그녀의 연주는 진부한 반면 파드레위스키 연주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객석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었다. 파드레위스키는 단순히 악보를 연주한 것이 아닌 그 음악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감성과 예술성을 불어넣어 평범함과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었다. 예전에 러시아의 화가 브를로프가 어떤 학생의 그림을 약간 수정하여 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그 수정된 그림을 보고는 탄성을 질렀다. 아니, 내 그림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별로 손을 댄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브룰로프는 놀라는 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손길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술이란다. 브룰로프의 이런 말은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영국 의회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여러 가지 일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바로 이야기하는 방법, 즉 화술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영국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시대에 수학자인 윈틀리 안이 남긴 말이었다. 듣기에 좋은 연설은 아주 하찮은 것도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든다. 대회에서 주최하는 연설 대회에 자주 가는 나는 느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소재를 들고 나온 연사라도 반드시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나온 소재를 가장 훌륭하게 말할 수 있는 연사가 상을 받는 것이다. 모레이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연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마지막 것이 가장 덜 중요하다.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모두 같지만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태양 아래 새로운 삶은 새로운 것이기에 과거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이다. 아주 미묘한 작은 차이라도 자신과 남을 구별 지을 수 있는 나만의 개성을 키워야 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빨리 깨달아 자신만의 색깔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와 학교는 우리를 같은 우리 안에 속박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색깔만큼은 절대 잃지 말기를 바라고 있다. 그건 바로 진정한 내 자신의 가치이기 때문인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넓다 하여도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이기에 나와 똑같은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 개의 눈과 하나의 코 그리고 입을 가지고 있다지만 그런 것이 나와 정확하게 같은 정신적 특성과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자연스럽게 말을 할 때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누구보다도 뚜렷한 개성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연설의 힘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참 가치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좋은 글귀로 서머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